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동영상이 이번 학기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로컬 공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MSF 베놈과 스택 오버플로우 프로그램이 있는 취약한 프로그램을 제작해보고 거기에 대한 익스플레이까지 해보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일단 개요로부터 쉘 코드를 제작하고 취약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에 그 취약점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보고요. 그리고 공격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일단 로컬 응용 프로그램 중에 스택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활용한 쉘코드 실행을 실습하기 위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택에 있는데 리턴 값을 덮어 써서 쉘코드가 있는 지점으로 실행되게끔 바꾸는 게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단 쉘코드 제작을 위해서 MSF 베놈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MS 베놈을 사용하고 페이로드는 윈도우즈 exec라는 커맨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커맨드 쉘을 띄우기 위해서 cmd.exe 타입은 파일 포맷은 C 타입으로 뽑고 엔코딩 방식은 알파벳 형태로 해달라 라고 해서 쉘 코드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면서 쉘 코드 제작한 것을 확인하고요. 지금부터 MSF 베놈을 이용해서 쉘 코드를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MSF 베놈은 어떤 리스트를 보고 싶을 때 L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로드에 대한 어떤 페이로드들이 있는지 보고 싶으시면 페이로드, 인코딩 방식 등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MSF 베놈을 통해 가지고 리스트 페이로드를 하는데 exec가 들어가는 형태의 페이로드를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exec라는 페이로드를 사용할 거고, 옵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옵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를 주고요. 페이로드를 적어줘야죠. 윈도우즈 exec의 리스트 옵션스 라고 주시면 이 페이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 가능합니다. 보시면 CMD,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CMD를 이용해 가지고 명령어를 쓸 수 있는 페이로드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cmd cmd.exe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페이로드를 C 타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쉘 코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쉘 코드를 써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인코딩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딩도 MSF 베놈 코더스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이 친구로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로 해서 인코딩이 E 옵션을 주고요. x86에 작성해 보겠습니다.
더 길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앞쪽 부분에서 방금 이전에 봤던 쉘 코드를 한번 푸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쉘 코드가 안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복사를 해서요. 저는 일단 노트패드나 이런데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노트패드에다가 복사를 해 놓고요. 네, 노트패드에 일단 복사를 해 놨고요. 이 친구를 미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입력을 해줬습니다. 변수로 하나 선언을 해줬고요. 변수 안에 쉘코드 포인터형 변수를 하나 선언해주고, 이 친구의 주소를 인트형으로 형변화를 한 거죠. 인트형 포인트 변수로 이 친구의 시작 주소 값을 이 쉘코드에 입력해 줬습니다. 그 다음 인라인 어셈을 이용해 가지고 점프문을 사용해서 바로 이 쉘코드의 주소로 점프를 하면 이 쉘코드가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프로젝트 속성에 보시면 몇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C++ 가셔가지고 최적화는 아니요, 그리고 내장함수 사용예,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 사용 아니요로 해주시고요. 코드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는 최적화 시켜버리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1+1이 있는데 이거를 컴파일러가 미리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값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코드 생성은 보안검사, 이거는 이제 스택 쿠키라고 해서 스택에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 그걸 보호하는 기법입니다. 저희들은 스택 오버플로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사용 안함으로 해서 공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임의 기준 주소는 ASLR,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주소를 임의로 바꿔주는 아이고요. DEP는 힙이나 스택, 데이터 영역, 이런 영역들을 어떤 쉘 코드가 올라가도 실행을 하지 못하도록 실행 권한을 없애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오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세션을 이용해 가지고 입세션 체인이 있는데, 예의가 발생했을 때 그 체인을 이용한 공격이 있는데 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기법으로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노르에서 모든 보호 기법을 해제를 해준 상태에서 이 친구를 빌드를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고요. 네, 빌드를 둘 다 성공했는데 이 친구만 빌드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빌드만 하겠습니다. 다시 빌드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있는 이 친구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실행을 해보면요, 네, 이거는 지금 실시간 악성 코드가 탐지돼서 이런 건데, 이거를 실시간 탐지를 꺼주겠습니다.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하시면 바이러스 위협 방지 설정, 여기 가면 끄기 있는데 실시간 보호를 꺼주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쉘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쉘 코드를 제작해 봤고요. 그럼 다음 이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하고 그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찾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흐름까지 바꾸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파일 출력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작성을 했는데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했는데요. 이런 플래그라는 함수는 어디에서도 콜하지 않는 함수고요. 메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형 버퍼로 2000개 200바이트겠죠? 2000바이트겠죠? 2000바이트짜리 하나를 선언해 주고요. 그리고 파일 포인터 하나를 선언해 주면 4바이트겠죠? 이 친구는. 그런 다음에 이제 arg 1으로 해서 매개 변수 두 번째로 온 친구, 그러니까 실행 파일 이후에 그 다음에 온 친구를 읽어 가지고 버퍼에다가 2500개만큼 씌워주는 거죠. 여기서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버퍼의 길이보다 더 큰 값을 입력했을 경우에 스택을 넘어서 메모리의 특정 영역들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버퍼를 출력해주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 역시 그 프로젝트 속성에 가셔가지고 최적화 이 세 개 전부 다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코드 생성해서 스택 스택 쿠키 시큐리티라고 하나요? 원래 이게 풀네임을 정확히 캐네리 스택 보호하기 위한 이 친구 꺼주시고요. 그리고 링커에 가셔가지고 고급에서 임의 기준 주소 SLR, DP 그리고 safe SEH라고 해서 예외 처리하는 애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빌드를 하겠습니다. 동일한 폴더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컴파일이 됐는데 이 친구를 실행을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 친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버플로우에 테스트 파일을 넣어주면 보는 것처럼 파일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소스 코드에서 봤듯이 이 F 개치를 할 때 스택 오버플로우가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디버깅을 그냥 바로 테스트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테스트 파일을 만들 때 파이썬을 사용하셔가지고 더미를 2050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F 분으로 해서 테스트 1점 파일을 쓰기 형태의 바이너리를 쓰는 형태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더미를 라이트 해주고 열었던 파일을 닫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F5키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로 잘 실행되는, 아무 이상 없이 떴으면 잘 실행이 된 겁니다. 코드에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에 가셔서 테스트 1을 열어보시면 얘가 2050개가 있고 이 친구를 다시 컴파일한 위치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디버거를 이용해 가지고 열어보겠습니다. 이 친구 열고요. 그리고 인자값은 테스트 1.txt로 해서 파일을 열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엔트리 포인트고요.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 위로 올라가다 보면 메인 함수가 보이고요. 메인 함수로 이동하셔가지고 여기서 스택의 상태를 보면
이제 콜을 할 때 스택에 현재 ESP가 가리키고 있는 이 숫자 2가 있는 위에다가 여기 있는 주소를 푸시하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돌아오기 위해서 푸시를 하고 이 메인 함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EBP도 복귀하기 위해서 기존 메인 함수 이전의 스택의 바닥을 미리 푸시를 해줍니다. 그래야 보고 나중에 최종적 이익으로 메인 함수가 복귀될 때 스택이 깨지지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쭉 실행이 되고요. 이게 스택 프롤로그고요. 스택 프롤로그고, 그 다음 이제 지역 변수로 선언했던 2000바이트에 대해서 2004바이트 포인터 변수까지 해서 2004바이트가 7D4로 해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내리고요. 그래서 파일을 열고 test1 파일을 열고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19F754 네, 여기서부터 쭉 텍스트 문자를 복사해 와가지고 쭉 밑에까지 복사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EBP 값이 스택의 바닥이 여기인데 이 친구의 리턴이 여기입니다. 이 친구의 리턴이 여기였는데 이 친구의 리턴까지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이전 스택의 EBP 바닥을 먼저 EBP에 꺼내주고요.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겠죠. 스택이 깨진 거죠. 이 상태에서 스택이 깨졌고요. 이제 리턴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것을 EIP에 놓고 그쪽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 프로그램의 흐름이 메인 함수 들어온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되는데 4141로 이동해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흐름까지 바꿔 봤고요. 이제 이어서 공격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흐름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공격 코드를 작성할 때 파이썬을 이용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길이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덮었어야 되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메인 함수로 들어가셔서 7 할 때 get 할 때까지 가셔가지고요. fget 할 때까지 가서 ECX의 값, ECX에서부터 이제 덮었을 테니까요. 이 친구의 값, 주소가 19F754 이 친구를 말합니다. 이 친구를 말하고요. 그리고 EBP에는 스택의 바닥이고, 스택이 이제 메인 함수 복귀할 때 종료될 때 이 친구를 참고해서 이전 함수의 이전 스택의 바닥을 가리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메인 함수가 종료될 때 리턴되는 주소인데 저희들의 목표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덮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 일단 EBP 값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스택은 거꾸로 자라기 때문에 이 친구가 더 큰 거죠. EBP가 더 크고요. 그래서 이것 둘이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기에 헥스레이로 바꿔주시고요. 두 개를 계산하면 7D4가 나옵니다. 10진수로 하면 2004고요. 2004가 나오기 때문에 7D4 2004
그리고 우리는 이 SPF라고 불리는 이 친구 이전 스택의 EBP도 덮어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2004 플러스 4바이트 플러스 여기에 흐름 변조할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이썬으로 가세요. 파이썬 아까 작성하던 테스트 1으로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일단 2004개 A 더미로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SP라고 하는 녀석을 4바이트 넣어주고요. 그리고 RET를 는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CCC로 주겠습니다. PBB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복사를 해서 CCC로 잘 리턴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쉘 코드를 넣을 위치를 리턴 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미에 플러스 SP 플러스 RET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요, 실행이 됐고요. 테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BBB CCC 이렇게 잘 들어갔습니다. 복사를 해줬어야 되는데 복사를 릴리즈 쪽에 복사를 다시 해주기 덮어쓰기를 해주고요. 다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처럼 메인으로 가셔가지고 게츠까지 가시고요. 이 상태에서 EBP 여기에는 BBB 이 친구 리턴은 CCC로 바뀌게 되면 됩니다. BBB CCC로 잘 바뀌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메인 함수를 빠져나갈 때 기존 스택의 바닥이 사이사이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흐름이 434343 이 친구한테 흐름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EIP가 4343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메인 함수로 들어가세요. 게츠까지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ECX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파일에 쓴 내용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주소를 저장해 놓겠습니다. 저희들은 1로 리턴을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19 F7 54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EBP가 이 친구가 여기에 BBB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CCC가 들어가게 되면 프로그램 흐름이 리턴 될 때 CCC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BBB가 들어갔고 CCC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리턴 될 때 CCC 리턴 될 때 EIP가 43434343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원하는 값을 복사할 거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가겠습니다. 파이썬으로 가서 리턴은 이 친구로 정했고요. 그러면 주소를 0x 54 리틀 엔디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거꾸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F7 19 빵빵 이렇게 넣어주고요. 쉘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줬고요. 그 다음 노코드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코드지만 혹시나 제가 삽입한 쉘 코드가 이 쉘 코드 앞단에 다른 바이트와 결합이 돼서 원하는 코드가 실행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코드를 넣어줬고요. 그런 다음에
더미 코드 2004개가 필요했는데 거기에 쉘 코드만큼은 빼줬습니다. 쉘 코드를 넣을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SFP는 BB 그대로 뒀고요. 리턴은 저희들이 복사됐던 시점을 기점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노코드가 들어가고요, 쉘 코드가 들어가고, 플러스에서 노코드도 해줘야겠네요. 노코드 해줘야 길이가 맞겠죠. 2004까지 해서 2004개가 되고요. 그 다음 BBB가 들어가고요. 리턴하면 이 친구 노코드가 있는 그 시작 위치로부터 프로그램 흐름이 바뀌어서 쉘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을 해줬고요. 테스트 보시면 뭔가가 안 바뀐 모양인데, 라이트 할 때 페이로드로 바꿔줘야죠. 페이로드로 바꿔주고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헥스 에디터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노코드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쉘 코드 들어가고요. 그 다음 더미 값 들어가고요. 그 다음 SPF 값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점프할 주소, 리턴이 덮어지는 값입니다. 이 친구를 복사를 해서요. 복사를 하고요. 덮어쓰겠고요.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로 이동을 해서 개츠할 때 EBP, 네,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주소 잘 박혔는지 보고 CX, 여기 쪽이 노코드가 잘 들어갔는지 보면 되겠죠. 여기 노코드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EBP 밑에 여기 리턴 값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노코드가 있는 909090이 있는 주소로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리턴을 해보면 노코드로 점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쭉 실행하면 쭉 실행하면 실행하면 쉘 코드가 실행되는데 창이 닫혀지니까 우리가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고요. 인자값으로 테스트 1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R을 눌러서 실행해서 그대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090 노코드 프로그램이 돌아가다가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쉘 코드가 정확히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습했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적용 시에 운영체제 보호기법이 컴파일 시에 잘 적용이 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스택 구조 및 딥 구조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공격 코드 작성 시에는 보호기법을 의하기 위한 다양한 공격 기법에 대한 시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DP를 어떻게 우회할 건지, ASLR을 어떻게 우회할 건지,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윈도우 10에서 나왔던 보호 기법들은 또 어떻게 우회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시면 좋은 학습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면서 일단 저희 사부님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원우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학기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